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게이와 외국인의 직결지 서울 속의 외국 이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국적인 동네는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조선족 최대 직결지 대림동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한 곳은 단연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태원동은 서울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죠.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용산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이태원에는 나이지리아, 중동, 미국, 일본 등 총 80개국 출신의 이주민들이 거주 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 사람들부터 스페인, 스위스 같은 유럽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이태원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외국인 거주자 대다수가 중국인인 대림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죠. 세계화의 물결이 시작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태원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이태원 상권이 침체된 이후로 그 빈자리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채우기 시작하면서 이태원은 지금처럼 문화적 다양성을 띠며 서울에서 가장 독특한 상권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하필 이태원이었을까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어쩌다가 외국인들이 몰려들게 된 것일까요? 또 이태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는 게이인데 어쩌다 게이들까지도 이태원으로 모여 특유의 클럽 문화까지 형성하게 됐을까요? 이태원의 역사를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태원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는 짧게만 해보죠. 당시 용산은 영남지방으로 가는 영남로의 시작점이자 한강의 물길이 닿는 곳으로서 한양의 관문 역할을 했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용산에 위치한 숙소에서 머물다 가고는 했죠. 즉 조선시대 때도 이태원은 수많은 외국인이 드나드는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때 나그네들이 머물던 공영숙소를 여관이라 하는데 당시 용산에 있었던 이태원이란 여관의 이름을 따서 해당 지역의 지명이 이태원이 됐다는 설이 존재하죠. 이 밖에도 조선시대 효종 때 이 지역에 배밭이 많아서 배나무 이자를 써서 이태원으로 불렸다는 설, 임진왜란 한때 조선에 항복한 왜군들이 이곳에 기하에 살았다는 의미로 이타인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등이 존재하고요. 이름의 정확한 유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여튼 조선시대 말기부터, 정확히는 19세기 말부터 외국 군대가 이태원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이태원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게 되었죠. 1882년에는 이무 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 약 3,000명이 조선의 내정 간섭을 위해 또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둔하였고 1894년에는 청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 약 8,000명이 용산을 조선 진출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고자 이 지역에 상륙하여 주둔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해방 이후에는 정확히 6.25 전쟁 이후부터 미 8군 사령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따라 용산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이자 한강과 가까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일 뿐더러 이미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군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미군이 재활용하기 수월했기 때문이죠. 1957년부터는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가 함께 운영되면서 용산은 동북아 지역 미군의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 주변에 성병 진료소를 운영하고 또 미군의 외박과 외출이 허용되면서 이태원에는 곧 미군들을 손님으로 받기 위한 위락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위락시설은 지역 사람들에게 위안과 안락감을 주기 위해 설치된 시설인데 음식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같은 것들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이태원 소방서 인근에 미군 전용 매춘 업소가 밀집된 기지촌이 형성되었죠. 해당 지역이 경사가 있는 언덕 지형이었기 때문에 매춘부의 언덕, 후커힐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기지촌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활성화시켰죠. 이유는 달러를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유흥은 발전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휴가를 받으면 오키나와까지 가서 성매매를 하고 오곤 했는데 미군이 한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안전한 성매매 직결지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그리하여 1950년대부터 매춘부 여성을 특정 장소에 모은 다음 명부에 등록시켜 철저히 성병을 관리하고 미군에 대한 에티켓부터 영어에 이르기까지 접대 교육까지 시행했죠. 이렇게 철저히 관리되고 교육까지 받은 미군 대상 매춘부들이 모인 기지촌은 1960년대 말까지 남산 3호 터널 입구부터 이태원 입구까지 해방촌과 삼각지 파출소 뒷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당시 정부 기록과 지방 조례에서는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라는 행정 용어로 지칭했는데 미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사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매춘부가 된 여성들도 있었지만 취업 사기를 당해 매춘부가 되거나 납치를 당해 강제로 끌려오거나 가난이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매춘부가 된 여성들도 있었죠.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기지촌에서 매춘부로 일하는 여성들을 양공주, 양색시, 유엔 마담으로 부르
부를 만큼 매우 천시하였는데 동시에 민간 외교관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 달러벌이 역군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기지촌 여성들이 매춘부로서 벌어들인 외화의 규모가 상당했거든요. 1960년대에 기지촌 관련 산업이 한국 GNP의 약 25%를 차지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1960년대 기준으로 미군을 상대하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의 평균 월 수입은 11,424만원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할 때 3배 이상이었죠. 또한 당시 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었던 3,800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기지촌이 달러를 그야말로 쓸어 모으는 동안 1970년대에는 기지촌 외에도 미국식 클럽 같은 미국식 육문화가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또한 미군 기지에서 나온 물품들은 물론 사람들이 더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이태원에는 커다란 상권이 형성되었죠. 이렇게 이태원이 미군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자 이태원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서빙고동부터 한남동, 동부 이총동 일대 외국인 전용 주택과 아파트, 고급 외국인 주택 단지까지 대규모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과 대사관저가 이태원 지역에 대거 입주하게 되었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쇼핑 지구까지 형성되면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태원은 이미 1800개의 상가 점포를 가진 쇼핑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한 연구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동안 하루 평균 6,000명의 외국인이 이태원에서 약 3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번창할 줄로만 알았던 이태원 상권은 1990년대에 들어서며 서서히 침체되기 시작하죠. 1980년대 호황기를 맞았던 이태원은 사실 수출 누락품과 외제 상품, 모조품, 쉽게 말해 짝퉁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짝퉁 시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이 짝퉁을 판매하는 이른바 삐끼들이 많았고 골목길 안쪽의 작은 가게들에서는 A급 짝퉁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정부도 외제 상품,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짝퉁 시장은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성매매 단속과 범죄와의 전쟁 선포까지 이어지며 이태원의 상권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88 올림픽 이후 외국인 관광객 역시 감소하였고 주한미군이 감축되면서 미군들의 이태원 방문까지 줄어들자 자연스레 이태원에는 빈 점포와 집들이 늘어났습니다. 1997년에는 정부가 침체된 이태원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래 이태원이 지녔던 국제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이태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했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관광특구나 나라에서 밀어주는 지역 뭘 꾸린다 이런 건 잘 안됩니다. 지금도 대부분 다 실패하죠. 심지어 여기다 가게를 내면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패합니다.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난리여야지 활성화되죠. 죽어가던 이태원의 상권이 다시 부활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내국인이 빠져나간 이태원의 빈자리를 아프리카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내국인이 빠져나간 이태원의 빈자리를 아프리카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외국인에게 이태원은 그야말로 적합한 지역이었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고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는 데다 상권이 망해서 저렴하기까지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원단과 자동차, 가죽, 의료무역에 종사하며 이태원에 정착하였죠. 그 결과 이태원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상점과 레스토랑이 즐비해지며 더 많은 외국인들을 끌어당기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 만큼 이태원과 그 주변 지역은 구역마다 분위기가 달라 독특한 경관을 보여주죠. 남산 기슭에는 하얏트 호텔이 자리하고 한남동 일대에는 외국 공간을 중심으로 부유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로 남쪽의 이태원동과 보광동 일대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들어온 외국인들 또 국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로 분포해 있고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이슬람 모스크도 있고 2008년에는 유대교 회당인 시나고그도 설립되었죠. 종교로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태원에 왜 게이가 많은지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다는 건 그것도 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도 아니고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지역이 동네가 개방적이기에 또 들어가는 사람들도 개방적임을 알고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이태원에는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권 출신 외국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동성애에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덕분에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태원으로 모이며 그들만의 게이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태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익명성도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게다가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이태원에는 바와 클럽 문화가 발달했는데 바와 클럽은 게이 커뮤니티가 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태원의 게이 문화가 외부에도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일 뿐 게이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죠. 이후로는 게이 클럽들까지 줄줄이 생겨나면서 1990년대부터 이태원으로 게이들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시작했고요. 이태원 소방서에서 보광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의 두 번째 골목에 여러 게이바와 클럽이 밀집하면서 게이힐이라는 이름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태원은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물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문화 지역으로 꾸준히 발전하며 지금까지도 외국인과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태원이 여전히 성인 중심의 유흥문화로만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태원에는 리움 삼성미술관, 블루스퀘어 등 문화예술 시설까지 들어서며 문화특구로 변모하기도 했고, 또 수많은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팝업 스토어, 레스토랑 등이 이태원에 밀집하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핫플레이스이자 가족 단위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지역이 되었죠. 문화는 개방과 융합입니다. 개방적인 지역일수록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고요. 지역이 뜨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실제로 2015년경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상류층이 유입되며 임대료가 상승하자 원주민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직격탄을 맞으며 많은 가게들이 폐업했고요.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현재 이태원 상권은 회복된 상태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이태원과 한남 상권의 공식률은 11.5%를 기록했는데 가로수길 39.5%, 강남이 20%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며 이태원은 현재 서울의 6대 상권 중 낮은 공식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SNS를 통해 이태원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동시에 대체제가 있는 다른 지역과 다른 이태원의 특성 덕분이기도 합니다. 게이 커뮤니티의 수요, 다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풍경과 이색적인 느낌, 이태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가게들까지 차별점이 있죠. 서울 안의 이색적인 지역으로 앞으로도 특색을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네요. 게이와 외국인의 직결지가 되어버린 서울 속의 외국 이태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